만약에 한 나라가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빚을 그냥 없애주기로 결정했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정부의 아주 과감한 결정과 뜨거운 사회적 논란이 부딪히는 지점, 한국의 대규모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13만 명.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 인구의 1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니 그야말로 국가적인 규모의 거대한 경제 실험이 시작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113만 명에게는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빚이 정말 말 그대로 소각될 수 있는, 사라져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국가는 도대체 무슨 수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빚을 정리하려는 걸까요? 이 엄청난 계획의 중심에는요, 정부가 만든 아주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적인 부채정리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기관의 역할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기관의 공식 이름은 바로 세도약기금입니다. 작동 방식이 이게 꽤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정부가 금융회사들한테서 이건 도저히 못 받겠다 싶은 오래된 빚들을 아주 싼 값에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래 빚졌던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아예 빚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상환 조건을 확 낮춰주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기관의 원래 이름이 배드뱅크였대요. 정말 직설적이죠? 말 그대로 나쁜 빚을 처리하는 은행이라는 뜻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이름이 주는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다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세도약기금이라고 바꾼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나오죠.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자격 조건을 한번 같이 뜯어보죠. 핵심 조건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7년 이상 연체된 빚이어야 하고요. 금액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가 없는 빚만 해당돼요. 그리고 이게 꼭 저소득층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서민이나 자영업자도 포함된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일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걸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다 진행된대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빚을 다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저기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는 포함돼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사는 영주권자나 난민의 빚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도박이나 주식 투자, 유흥비처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빚들은 아주 엄격하게 제외됩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럼 대상자로 딱 정해졌다고 쳐요. 그 다음엔 빚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상환 능력이에요. 이 능력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세 가지 길로 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희비가 엇갈려요. 정부가 심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은 정말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요, 1년 안에 빚이 100%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요. 만약 조금은 갚을 수 있겠다 싶으면 원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주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이자 없이 천천히 갚게 해주고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은 충분히 갚을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되면 좀 안타깝지만 혜택 없이 다시 원래대로 빚 독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무슨 복잡한 서류 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띵동 하고 문자 메시지 하나로 결과가 통보된대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얻기 힘든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빚을 나라가 없애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공정한 거 맞아? 하는 문제죠. 사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네요. 정말 힘들게 꾸역꾸역 빚 갚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갚았는데 안 갚고 버틴 사람은 나라가 빚을 없애준다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 이게 정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잖아요. 당연히 정부도 이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대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특별대출이었어요. 그러니까 빚 안 떼먹고 성실하게 잘 갚아온 사람들한테는 당신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의미로 최대 1,500만 원까지 금리도 3~4%대로 엄청나게 싸게 빌려주겠다는 거죠.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이렇게 낮은 금리의 대출이라는 현실적인 혜택을 줘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 거예요. 자, 공정성 문제 말고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있어요.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왜 없겠어요? 에이, 그냥 안 갚고 버티면 어차피 나라가 해결해 줄 텐데 그게 더 이득 아니야? 이렇게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꼼수를 막으려고 아주 촘촘하게 4단계에 걸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말했던 투기성 빚은 아예 시작부터 제외하고요. 두 번째, 혹시 재산 숨겨놓은 거 없나 은닉재산 신고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찾아냅니다. 그러다 만약 세 번째 단계에서 딱 걸렸다. 그럼 받았던 혜택 다 무효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아주 강력한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금융당국에서는요, 일부러 나 안 갚을래 하고 버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급 압류 당하고 통장 꽁꽁 묶이고 카드도 못 쓰고 이렇게 빚을 오랫동안 안 갚으면 겪는 고통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고통을 겪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대규모 부채 탕감,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일까요? 아니면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들에게는 허탈감을 안겨주고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